자, 12띠 공통 자기가 태어난 달만 보시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뜨거운 여름에 속하는 망종과 화지가 있는 절기에 말달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사주팔자 표를 보시면은 요 태어난 달에 요 말 오자가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말달에 태어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태어난 달이 상징하는 의미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업무 환경이죠. 학생이라면은 공부 환경이고요. 자기를 둘러싼 업무 환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태어난 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태어난 달로 운세를 본다는 것은 업무 환경의 변화를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현재 목표로 삼고 있는 일의 방향성이 어떻게 힘을 받는지 그것을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2021년에 그 특별한 1년 전체의 운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명리학에서 이 신축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노베이션의 시간이다. 개혁과 혁신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 개혁과 혁신의 시간에 세상에 출현한 제품과 제도는 아직까지는 일반화된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운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운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축년에는 모든 것이 변화무쌍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품을 유통하시거나 제품을 제조하시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할 때 결정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시점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좀 안전한 거 위주로 가시는 게 좋겠죠. 2021년은 그렇다는 거죠. 자, 그것을 기준으로 일단 삼아 놓으시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달 태어나신 분만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보시면 되겠죠. 태어난 달은 성장 과정에서 터득하는 공부라든가 그 기술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그다음에 자기를 둘러싼 환경, 터득한 기술의 모습도 보일 것이고 자기의 직업, 이 부분에서 태어난 달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태어난 달을 사회궁이라고도 해요. 어려서는 이제 가족 중심이었다가 그 다음에 학교 중심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넓은 사회 중심으로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태어난 달에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달을 사회궁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의 자신의 모습, 그다음에 자신이 반응하는 방식,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화라고 하는 에너지는 이제 우리가 식물에 비유하면은 에너지를 색으로 터뜨리는 게 이제 뱀의 달이잖아요. 이 뱀의 달에서 이 오화라고 하는 에너지는 이제는 그 진액을 내부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줄기, 이파리 모두에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의 혈관을 상상하시면 돼요. 심장의 혈관이 우리 온몸에 영양을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 정도의 구석구석 도달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는 색으로 터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터트린 에너지를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 그래서 적재적소에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것이 오화라고 보시면 돼요. 길이라면 어디든지 가면서 구석구석에 채워 넣는다. 자, 그래서 이제 5화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구석구석 채워 놓으니까 이동하는 힘이 있겠죠. 어디든지 가려면은 어떤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분위기를 잘 맞추고 겸손할 때는 겸손하고 화끈하게 놀 때는 화끈하게 놀고 열정적일 때는 열정적이고 아주 조용할 때는 아주 조용하고 그러한 소통의 힘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속성으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운송 시스템에서 능력자들이 많이 있죠. 여기 제가 써놨죠. 택배, 무역, 현장 근무, 그다음에 해외 파견 근무까지 이런 능력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열정이 넘치면서도 내부로 채워넣기 때문에 일과 가정, 그 평형 상태를 이루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가정에만 있는 것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폭발성이 있죠. 가장 불기운이 강한 시간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내부 충만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분야에 가서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불기운은 문화의 전달자죠. 그래서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그 문화의 전달자로서 대단히 역량을 발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지만 이 말달에 태어나신 분들이 그 열정 에너지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잘못 조절할 경우에는 이제 과잉 투자가 들어가고 이제 과욕이 들어가면서 또 인생의 또 쓴맛을 보시는 이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태어난 달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요걸 좀 참고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말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오화월이라고 해요. 오화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2021년 가을에 원숭이 달, 닭의 달, 유금월, 그 다음에 술월, 말의 에너지가 적재적소에 이렇게 전달을 해주잖아요, 에너지를. 그 에너지를 원숭이 달에 받아 먹는 거죠. 결실을 맺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결과물을 막 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2021년에 신축년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해가 아니잖아요. 그 1년 전체 운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그렇다는 거예요. 2021년에 전체 운이 내 목표물대로 달성되는 그러한 운이 아니란 말이에요. 좀 예민하고 힘든 시간이란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달에 태어나신 분이 원숭이 달에 이 결과물을 도출하려고 목표 중심으로 갔다가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때 이제 유혹이 들어갈 수 있고 잘못된 정보에 사기를 당할 수가 있겠죠. 말달에 태어나신 분이 원숭이 달에는 조율을 하는 시간이지 결과물과 목표물을 완전히 획득하는 시간은 아니다. 미완성이라는 시간이에요. 미완성이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닭의 달이 되면은 말달에 태어나신 분이 결과물을 획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숭이 달에 미리 그 결과물을 가지려고 한다면 이 닭의 달에 그 결과를 제대로 쟁취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 원숭이 달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를 획득하는 좋은 달이 되는 거예요. 물론 2021년의 특징이 결과물 도출이 되지 않는 해기 때문에 자기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은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수월이 되면은 오술삼합이 되죠. 그래서 이제 불기운이 수월이 되면 완전히 이제 안으로 내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달에 태어나신 분이 수월이 되면은 오술삼합이 돼서 묘고지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차로 따지면은 차가 차고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충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기에 너무 활동을 하거나 너무 확장을 한다면 오히려 유혹이 들어올 수 있고 욕심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묘고지의 시간에는 항상 가족 관계를 돌아보면서 부모님도 좀 찾아뵙고 가족 내의 어떠한 변화를 잘 체크해 봐야 되겠죠. 새로운 도전이 또 시작되는 거죠. 항상 묘고지는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 자기 목표점의 끝이 아니라 그 묘고지를 통해서 새로운 기획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목표점을 또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달의 출생자분들이 2021년 겨울을 맞이하죠. 그래서 돼지달에는 5회 상충조율이다. 물과 불이 만나기 때문에 서로 반대 위치에 있는 불과 물이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외부에서 어떠한 제한이 들어올 때 조심해야 되겠죠. 외부의 정보가 자기가 볼 때는 좋은 제안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정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충돌이 되는 달은 이동 시에 사고를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몸의 건강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월이 되면 이제 좌우충이라고 그래요. 좌우충은 첫 번째는 이제 건강을 조심하라는 거고요. 자기 정보와 외부의 정보의 그 충돌, 변경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 새로운 정보를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면 되겠죠. 충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외부의 정보를 자기 거로 획득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관계 충돌을 주의해라. 외부에서 만나는 인간관계에서 충돌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2021년은 원래 조금 늦어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2022년 1월이 되면은 소띠해의 마지막 달이 되는 거죠. 2022년 1월 달이 아직까지는 소띠해의
마지막 달. 마지막 달이니까 뭐예요? 소띠의 소달. 축축이 겹치는 거예요. 말달에 태어나신 분이 갯벌을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갯벌을 달린다. 그 축축한 논을 말이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리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목표대로 나의 일을 진행하는 그 추진 속도대로 진행할 수는 없다. 그런데 신축년에 축월해서 2022년 이민년에 인월로 넘어갈 때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임 체인저도 등장하고 이제 전문화의 세상으로 넘어가고 이제 제품이나 제도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달에 태어나신 분들이 오히려 일이 진행되는 속도가 더딘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서 진행하신다면 오히려 이 추고 원진의 이 시간이 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원래 진행하던 그 일의 속도대로 막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은 아니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말달에 태어나신 분들의 이 에너지가 2021년의 에너지와 2022년의 에너지를 비교해 본다면 신축년에 실력 발휘를 하는 것보다는 이민년이 좋겠죠. 자기 사주팔자에 말 오자가 있을 경우에 2022년의 에너지가 활동을 하는 데는 좀 더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한번 보세요. 소띠의 소달. 소띠가 끝나는 달이 소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축축이 겹치죠. 그 다음에 2022년의 시작점, 입춘일날, 거기가 호랑이의 호랑이달. 인이 또 겹치잖아요. 요 시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게임 체인저의 포인트라고 했죠. 제품, 제도, 문화 시스템, 인물까지도 어느 정도는 가시화된다, 보여준다. 그러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축년, 축월, 그 다음에 인년, 인월. 이게 12년의 흐름 속에서 한번 나타나잖아요. 이제 말, 달 태어나신 분들한테는 이제 추진력을 받는 시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1년 가을, 겨울에 자기의 목표물보다는 좀 더디게 또는 낮게 설정이 된다 하더라도 좀 잘 버텨내시라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미월, 양의 달에 태어나신 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